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벌써 주말이 되었고요. 요즘 날씨가 다시 선선해지고 있죠. 저는 이제 산책을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영상을 좀 켰습니다. 우선은 오늘 할 얘기는 브릿지워터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미국 장기 채권을 이제 적극적으로 팔라고 공식적으로 숏을 외쳤습니다. 이번에 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서밋에서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 연방 적자가 누적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채권을 또 팔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이제 미국이 장기 채권을 팔 때 이 수급에 관련된 어떤 문제와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이들에게 이제 미국 채권을 이제 쓰레기라고 하면서 이 보유하는 걸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높은 실질 금리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채권을 매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레이 달리오의 이 주장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제 명목금리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 CPI나 코어 CPI, 이제 더 나아가서 PCE 지표를 인플레이션율을 마이너스를 했을 때 실질 금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실질 금리를 좀 계산을 해보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이고 이번 주에 발표된 CPI가 3.7%일 때 이걸 마이너스 하면은 현재 1.8%의 플러스 실질 금리가 나오게 되고, 근원 CPI를 또 마이너스를 했을 때 4.3%가 나왔거든요. 이걸 마이너스 하면 실질 금리가 1.2%로 두 가지의 어떤 그 실질 금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어쨌거나 둘 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결국에 이런 채권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비해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채권의 자산 가치 평가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면 우리는 채권 자산에서 매력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기 때문에 채권에서 주는 어떤 이자가 더 매력이 없죠. 왜냐하면 돈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갉아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채권 자산에서 매력을 찾기가 어려워지면 결국 그 자산을 매도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죠. 실제 금리를 플러스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앞으로의 시중금리가 4.3%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장기채권은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번에 나온 CPI 지표와 근원 CPI를 봤을 때 각각 3.7과 4.3으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와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실질금리가 플러스였잖아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지 그리고 내려올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PI 데이터를 좀 뜯어보면은 이번에 8월 달에 나온 2023년 8월 달에 나온 3.6%보다 3.7%로 평균치를 올려버린 주범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0점대 가격을 유지하다가 이 원자재와 가솔린, 중유 가격이 5.6이나 10.5, 10.6, 10.6, 9.1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CPI의 가격이 올라간 것인데, 이번에 사실 UPS가 파업을 하면서 노조의 임금 상승 요구를 또 들어줬죠. 그렇게 운송 서비스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0.3에서 2.0으로 굉장히 솟구쳤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가 또 올라왔어요. 메디케어 커머더티즈가 이렇게 꾸준하게 0.2까지 낮아지면서 0.5, 0.6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평균치가 4.5로 보인다면 우리는 사실 유가와 이런 어떤 운송의 어떤 운송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서 CPI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좀 이제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쉘터 부분입니다. 이렇게 쉘터 부분은 이제 2023년 2월에 0.8을 월 대비로 이렇게 찍다가 0.6, 0.4, 0.6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는 0.3으로 전년 대비로 보면 7.8에서 7.3%까지 많이 주거비가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행인 건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건데, CPI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하우싱입니다. 쉘터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주거비가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유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겨울이 또 오게 되면 점점 가스나 기름 수요가 높아지는 것과 또 지속적인 산유국들의 감산이 있겠죠. 수요를 낮추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CPI 지표에 확실히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항목들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상쇄가 될 것 같거든요. 방금 말했듯이 CPI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부분이 쉘터 주거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주거 비용의 감소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유가가 미치는 영향에서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도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어느새 4.3%까지 왔는데 곧 있으면 이제 3%까지도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PCI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우싱 32.9%로 쉘터가 가장 높습니다.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평이하게 꾸준하게 0.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진 않고요. 다른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이제 레크레이션이나 에듀케이션이나 메디컬 케어 이런 이 서비스 부분도 이제 수요가 감소한다면 근원은 앞으로 좀 더 빠진다는 것이 어떤 이제 큰 흐름에서의 그런 관점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은 좀 빠진다고 보면 되고, 의류도 사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고 가격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이 부분만 좀 감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미국에 운전 기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국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임금 상승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그렇게 레이 달리오가 미국 장기 채권의 쇼패팅을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가 4.3%를 다시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TLT나 TMF의 가격은 폭락했고요.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최근 주식들도 채권 금리와 연동되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이제 90불까지 WTI 기준으로 찍었죠. 점점 채권에 대한 어떤 주식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23년도에 압도적으로 이제 주식은 조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머니마켓 펀드가 22년부터 23년에 좀 주춤하더니 23년에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단기 채권으로 이제 만든 어떤 MMF 자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수익률이 높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MMF 외에는 선진국 채권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돈의 이동이 MMF나 선진국 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에서 계속 많이 유출이 되냐고 봤을 때 이제 신흥국이나 그리고 이제 은행이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파생 상품인 어떤 그 투자처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이 달리오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글로벌 자금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가 내려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돈의 흐름이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보면, 레이 달리오가 주장하고 있는 장기 채권을 쇼스를 치라고 하는 레이 달리오의 어떤 기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글로벌 자금은 사실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찍었고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낮아지고 어떤 불경기로 들어간다는 흐름으로 돈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사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좀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계속해서 기민하게 이런 돈의 흐름과 이제 경제 지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MMF에 돈이 5.9조 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갈지,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계속 간을 보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5.9조죠. 이 넘는 MMF 자금이 연말에 어디로 갈지에 따라서 뭐 주식이 올라가던 장기 채권이 올라가던 이런 그 흐름을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번으로 끝내고 더 올리지 않을까, 그냥 이번에 하이크를 찍고 고금리 상단을 유지할까, 이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하느냐에 의해서 어쨌거나 한 번쯤은 더 인상할 것 같으니까 장기채권에 대한 수급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여러 어떤 기관들에서는 MMF 자금이 장기국채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는 일본에서는 장기금리를 최대 1%로 높인다는 과거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YCC 정책을 제로금리를 이제 끝내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엔캐리 자금들의 어떤 청산과 장기채권에 들어가 있는 그 돈이 이제 청산이 되면서 장기채권에 대한 수급이 낮아지는 그런 이슈들이 또 있었죠. 근데 이제 좀 지금 보면 최근에 제조업이 좀 저점을 찍고 계속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를 계속 겉돌다가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산업 생산이나 이용률이나 산업 생산이 점점 이렇게 좀 저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죠.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에는 좋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범을 보면은 확실히 에너지가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죠. 7월과 8월에 보면은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던 것이 기저효과로 더 플러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CPI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상황을 좀 보면은 ECB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이제 예측치가 이제 동결이었는데 실제로 0.25%로 올려버렸죠. 현재 유로존의 CPI가 한 5.5%라고 하면 그 물가가 떨어지는 추세가 날카롭지가 않아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8월 발표로 보면 계속 마이너스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인상을 더 하게 되었을 때 흐름을 또 봐야 할 것 같고, 유럽의 결정이 시사하는 것은 경제가 폭망을 해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레이 달리오가 주장하는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라가르드는 이제 금리가 충분히 상단에 도달했다고 말하면서 고금리를 더 유지하는 기간에 좀 초점을 맞출 거라고 하고 있고, 2%대로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0.25%를 그냥 올렸어요. 유로존의 금리가 4.5%로 확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적 상황을 좀 빼고 봤을 때 현재 바이든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공화당의 후보 중 누가 나오더라도 바이든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미국의 유권자들의 생각들을 보면 확실히 현재 미국 사람들의 삶이 좀 팍팍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실질금리가 줄고 원유를 생산하는 어떤 산유국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죠. 바이든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친환경인데, 이제 산유국들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좀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적으로 좀 왕따를 좀 당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죠. 미국 경제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 지표가 나오지만 사실 실상 좀 뜯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보면 NFIB라고 하는 전미 자영업자 소기업 낙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소기업들 위주로 나오는 어떤 수치인데, 확실히 시계열로 좀 뜯어봤을 때 이게 평균치가 대충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90에서 100 사이라고 보면 현재 이제 91.3이 나왔거든요. 이 수치가 보면은 08년도보다 좀 높긴 하지만 코로나 때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 수치로 나왔고, 이제 인덱스 컴포넌트를 좀 보면은 앞으로 경제가 좀 성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기대를 보면 마이너스 37%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팅을 좀 하고 있고, 판매가 계속 늘어날 것인가라는 어떤 기대를 보면 이것도 마이너스로 봤을 때 판매가 더 늘어날 것 같진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죠. 인벤토리도 또 이제 낮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 현재 일자리는 굉장히 넘쳐납니다. 40%로 넘쳐나고 있고, 어닝 트렌드인데 이제 수익,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5%로 확실히 소기업의 낙관지수가 낮은 것에 어떤 캐리를 하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이런 그 판매나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수치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그게 좀 현재 미국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사실 대기업이라서 잘 버티겠지만, 이런 소기업들의 경제 기반에 깔려있는 산업들이라고 봤을 때 사실 수요가 없는 공급에서 큰 흐름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면서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부채에 대한 비관적으로 보는 레이 달리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한 번쯤은 내려오고 어떤 양적 완화에 의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좀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TLT를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타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를 공지합니다. 유한타 증권 신규 계좌 개설을 모집하고 있고, 신규 주식 계좌를 개설하시고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치킨 쿠폰을 2만원 상당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투자도 하고 치킨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